안녕하세요. 원미일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입니다. 미리 제가 5개를 요청하였는데 2개의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약간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요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띄우지 않았어요. 개인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교육부가 예산을 대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러니까 교육부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부천시 그리고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공모 사업을 했어요. 마을 배움터 시니어 대학 학습자 모집이라고 해서 만 60세 이상 부천 시민에게 웰다잉 학교라고 하는 좋은 삶을 위한 죽음 준비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하시고 가장 제가 존경하는 또 원혜영 의원님께서도 첫 시간에 웰다잉 문화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강의를 해주시는데 여기저기서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한테는 강의를 받을 수 없다. 왜 못 받느냐? 이 성추행범을 왜 강사로 넣었느냐? 2020년 7월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재정 교육감 당시에 근무를 하시던 한 사무관께서 워크숍에 간 같은 직원을 성추행을 하였고 그 성추행한 것이 징계위원회에 보내져서 그해 8월에 이분이 해임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강사분이 성추행범으로서 아직도 그 꼬리표가 떨어지기도 전에 다시 이 강사 자리에 오르셨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입니다. 옳지 않죠. 지금이라도 9월 15일 약 보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 교육사업단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에 준비하는 지도자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깊이 다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교육사업단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 강사를 범죄 경력을 회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천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성추행, 기타 범죄들이 항상 회람이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고위 간부직에 오르고 계속 강사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가 제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범죄 경력 해보를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지 못하면 시에서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 감사 담당관 실과 함께 그리고 도시공사 등 출연기관 등 강사 섭외 등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시에서 어떻게 이 대책 마련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구의 예를 들면요. 강사은행제라고 해서 강사 풀을 하나의 서버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그 강사를 섭외할 때 그 기관에 의뢰합니다. 그러면 범죄 경력과 강의 경력과 본인의 인적 그 기록들 뭔가 기록들을 다 저장해 놓고 거기서 회람을 해주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마을 활동과 평생학습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로서 이제는 그런 시스템 하나 정도는 충분히 구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게 또 출자 출연 기간에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더불어서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에 좀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교부세가 내년도에 이미 한 11.3% 정도 대폭 삭감된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예산을 담당하는 회계과나 예산법무과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비상이 떨어졌으리라 봅니다. 제가 2023년도 올해 추경에 대한 편성 계획안과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계획안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긴축을 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뭔가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 재정에 대해서 자립도, 자주도 이런 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심각하고 재정 자주도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29위입니다. 29위의 재정 자주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예산 편성 계획들을 보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문서를 보면 하나도 문제점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이게 이제 이래요. 현실과 대입했을 때는 이걸로 결국 긴축 재정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상 예산의 의무적 절감을 해라.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경상 경비 삭감해라.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다 10% 이상씩 여비 남은 것들 다 삭감해라. 말 좋죠. 근데 그리고 이것도 출자 출연 기간에도 적용해라.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다 적용해라 하 있는데 제가 우리 행정복지원에서 다루는 한 재단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인건비가 73%예요. 출자 출연 기간에. 운영비가 20%예요. 사업비가 8%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93%고 운영비가 그리고 사업비가 8%인데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뭐라고 한마디 써 있냐면 사업비는 동결입니다요. 그러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승분이에요. 근데 여기가 모순이 좀 있어서 그것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격하게 93%의 인건비랑 운영비는 아니고 그 재단의 다른 기관에 있는 인건비를 이 기관에서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정을 하니까 한 80% 정도가 인건비와 운영비였고 20% 정도 한 8대 2 정도가 대략, 이건 대략입니다. 그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절감한다고 얼마나 긴축 재정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방교부세가 이미 우리의 부족분 재원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그마저도 좀 부족해지는데 이걸로 채워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정 질문의 답변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뿐만 아니라 제가 세계 잉여금을 한번 순세계 잉여금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결산 자료에 보니까 1,300억이고 올해 2022년도 결산에 보니까 1,600억 수준입니다. 300억이 높아졌죠. 올랐습니다. 남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많아도 문제고요. 적어도 문제고요. 분명히 어딘가에 우리가 세입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고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것도 분명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다 사업하고 남았다는 건데 사업을 했나 안 했나 어쨌나 왜 불필요한 돈을 왜 잡아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자잘한 것에서 어떤 조정을 크게 하려는 생각보다는 시의 기조와 입장을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이고 좀 더 어떻게 긴축해야 되는지를 큰 범위 내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저 경상경비와 운영비와 인건비를 상승분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비해서 사업비를 동결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고 그거에 대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정 질문에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실제로 그러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요. 예산을 했는데 편성했는데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시민들이요. 줄줄 샌다. 두 번째, 눈먼 돈이다. 먼저 가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잘해서 받으면 그 쓰는 놈이 임자라고 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는 잘못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기조가 잘못되었는지, 큰 그림에서의 긴축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 지역구의 춘희동에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춘희동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31년이 됐어요. 31년이 됐는데 그 안에 복지관도 있고요. 뭐 어린이 공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이번에 사고가 한 명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 놀이시설이 너무 낙후됐으니 좀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공동주택가에서도 걱정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한계점이 있죠. LH가 지은 공동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자인 LH가, 소유자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고쳐야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소유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죠. 하는데 고치지 않아요. 제가 그 민원을 넣은 지가 벌써 수개월 되었는데 아직도 놀이시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중동 1기 신도시는 그래도 화두가 됐잖아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1기 신도시대에 대해서는 다시 다 부시고 다시 진짜 이런 붐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는데, 1기 신도시도 아닌 이 영구임대 아파트들은요, 저 외곽에 떨어져 있어서 이제는 30년이 넘어서 좀 있으면 40년을 바라보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를 이제 이 정도 40년 됐으면 재개발해야 안 되나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구임대는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미래를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이 넘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주거시설을 계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LH에게 이 부서진, 망가진, 시설이 형편없는 이 복지관 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해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이후에 세워지는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이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영구임대에 관한 사항들이 문제점이라는 걸 모두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법률로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가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영구임대에 대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시장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시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춘희주공 아파트의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어떤 미래를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좀 아쉬운데, 전 국토부 장관이 계셨던 지역구에는 복지관이 한 300억 정도를 국토부에서 계속 예산을 뻥뻥 줘서 공공임대주택 안에 있는 복지관이 새로 다 부시고 새로 지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우리 상동에 있는 그 상동복지관도 3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었습니다. 우리 31년 된 춘희복지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덕유주공은 28년 됐고요. 한라주공은 27년 됐습니다. 그 안에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그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아주 작은 공간의 놀이터입니다. 이곳에서 받고 있는 그 교육으로 이분들이 조금씩 발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복지관 시설에 대한 부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실제로 하는 예산과
LH의 주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예산과 앞으로 역곡 신도시랑 대장동이 앞으로 분명히 도래합니다. 우리 시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26개 그리고 19개 한 50개의 임대주택이 있는데 좀 있으면 모든 사안이 이제 이렇게 도래합니다. 아직 LH랑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아파트들에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춘희 주공아파트 덕유 한라 안에 있는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신설해서 신축해 줄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지금 놀이시설 망가져서 아이들이 다치는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구두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도시 브랜드와 관련된 CI, BI를 제작하셨는데 50주년을 기념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작동 군부대 관련된 문제점이나 그 서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